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승열 어고노믹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백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아까 제가 뭐 노사 양측 만나서 네. 술 먹는다고 그랬는데 술은 하루에 한 번씩뿐이 안 먹고요. 네, 낮에는 주로 일 얘기하고 끝나서 네. 이제 지칠 때쯤 가서 좀 술 조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현대차에서 일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죠. 하루 종일은 아니고요. 예. 보통 그 일주일에 한 뭐 많으면 한 서너 번, 짧게는 한 두세 번 뭐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현대, 기아 뭐 다 다니죠. 지금- 여기저기 다니면서 네. 그 대표님 현업은 어고노믹스 대표잖아요. 이거는 자동차와 관련 있는 회사는 아니죠. 관련이 없다고 하기도 그렇고 있다고 하기도 그런데 저희가 네. 하는 게 이제 교육 컨설팅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기 예. 때문에 예. 뭐 쪽 현대기아 쪽 일도 하고요. 아. 다른 일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기술 변화라든지 뭐 예. 아니면 뭐 일이 변해서 뭐 예. 아니면 사람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어허. 것들을 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교육 설계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현대차 노사 고용안전위원회에서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군요. 네, 그 저는 어. 그 현대차 소속이 아니고요. 예. 그 제 3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자문위원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자문위원. 자문위원은 이게 소속이 좀 이렇게 위원회 명칭이 좀 많이 바뀌었었는데 네. 처음에 시작한 거는 이제 2006년도에 2006년요? 예, 자동차 쪽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그때 이제 주간 연속 2교대라는 일을 그때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예전에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막교대로 해가지고 이제 그 12시간 12시간 네, 일을 했었다가 너무 이게 장기간 또 이제 심야 노동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심야 시간에는 좀 일을 하지 말자. 그래서 낮에만 좀 일을 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예. 해가지고 2006년도에 이제 주간 연속 2교대 추진위원회라는 게 생겼었고요. 예. 그때 제가 이제 자문위원으로 처음 들어갔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설계를 하고 시행을 2013년도에 이제 시행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주간 연속 2교대 시행해 보니까 이제 굉장히 상황이 좋더라. 이렇게 뭔가 좀 바꾸고 이런 게 좋더라.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근무 형태 변경 추진위원회라는 게 또 현대차 노사가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도 제가 자문위원을 쭉 하고 있고 2019년도에는 또 이제 이름이 또 명칭이 또 바뀌었는데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 그때 이제 굉장히 이제 전기차 뭐 이런 게 들어오면 뭐 인원이 줄어든다 뭐 고용이 위험해진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예. 그때 이제 현대차에서 노사 공동으로 고용안정위원회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제가 자문위원을 하고 있고요. 아하. 그래서 지금 2016년 2월 달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좀 꽤 오래 하고 있죠. 야, 진짜 오래 하셨네요. 상황을 현대차 상황을 진짜 잘 하시겠네요. 네. 네, 그래서 못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이크 끄면 제가 또 이거 네. 그 뭐야 그것처럼 눈 이렇게 까맣게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눈. 요즘 노사 고용안정위원회에서 네. 가장 고민하는 거는 뭔가요? 뭐 외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내부에서도 지금 제일 큰 고민이 사실 이제 말 그대로 고용이죠. 고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이제 뭐 전기차가 되게 되면 뭐 인원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고용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큰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현대차가 최근에 뭐 올해는 좀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이 영업이익률이 좀 지속적으로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큰 이유가 이제 기존에는 기계 위주의 자동차였었을 때는 현대차가 핵심 기술을 다 갖고 있었는데 네. 이제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이제 특히 뭐 요즘 뭐 자율주행이니 뭐 아니면은 뭐 또 프로님들도 이제 차를 타보시면 승용차를 운전하실 때 보면은 요즘 자동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자동이거든요. 막 차선 가운데로 그렇죠. 몰아주고 막 지가 가고 예. 비 오면 갑자기 막 와이퍼 왔다 네, 갔다 네. 하고
터널 들어가면 뭐 헤드라이트가 네. 자동으로 켜졌다 껴졌다 하고 이게 사실은 이 기계 기술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전자, 뭐 네. 반도체, 소프트웨어 예. 요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2년도에 벤츠의 이제 디터 제체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동차는 이제 가솔린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움직인다. 음흠.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전자 부품들이 자동차에 굉장히 많이 실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전자 부품화가 되면서 현대차가 좀 영업이익률이 좀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현대차 귀족 노조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리고 예. 억대 연봉 예. 얘기 많이 하는데 최근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연봉 억대 연봉 얘기도 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귀족 노조라는 얘기도 잘 안 씁니다. 이번에 무분규로 뭐 타결도 잘 되고 뭐 그래서 그런가. 그게 실제로 현대차의 평균 임금을 보면 예.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평균 임금이 낮아지고 있다 예,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도 이제 최근에 그 노동 시간이 이제 52시간제로 줄어들고 이런 예. 문제가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현대차는 좀 임금 인상 폭보다 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수당이 줄어드는 게 좀 굉장히 폭이 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현대차의 평균 임금이 예. 억대 연봉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2012년, 13년 요때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아직도 억대를 못 넘었어요. 실제로. 평균이 그때보다 네. 줄었다. 예. 그러면 대표님 만약에 이제 그게 맞다면 네. 현대차의 노동자들의 네. 입장에서 임금이 네. 줄어드는 건데 네. 지금 어떻게 이렇게 안 싸우고 네. 평화롭게 협상 타결이 잘 됐습니까?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현대차에서 노사가 지금 제일 고민을 하는 게 첫 번째가 고용입니다. 이게 네. 전기차라든가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고용이 이제 계속 줄어들 거라는 그런 좀 불안감 요소들이 좀 있고요. 네. 두 번째가 사실은 임금인데 예. 기왕이면 이제 고용은 지켜줬으면 그 다음에 돈 좀 많이 벌면 좋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이 사실은 임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고민이 노동 강도 문제. 예. 또 고용도 지켜줬고 돈도 좀 많이 받으면 그 다음에는 조금 편하게 노동- 일을 예, 하고 싶으니까 예. 노동 다- 강도 다 문제. 그렇죠. 예. 그런 순서대로 지금 고민거리가 있는데 요즘은 좀 이제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예. 고용에 대한 고민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임금 협상 결과로 보시면 사실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요? 임금 인상 폭도 그렇고 예. 그리고 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종류도 여러 가지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했던 임금 인상 폭보다는 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요. 인상폭이 컸어요. 그렇죠. 네. 몇 퍼센트나 그러니까 올렸습니까? 기본급 대비로는 한 4.3%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두 자리 그러니까 세 자릿수 인상이라고 그러죠. 저기 예, 10만 예. 원대 이상 인상된 게 이제 굉장히 오래간만이죠. 그런데다가 지금 그 이번에는 임금 협상이 위주였어요. 그 임협이라고 그러죠. 임금 예, 협상이라고 그러는데 임금 협상보다는 이번에 그 이후의 부수적인 것들이 훨씬 더 이제 많이 이 노사가 합의를 했죠. 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첫 번째가 전기차 공장을 신설하겠다 하는 문제. 그러면 이제 전기차 공장을 이게 뭐 여태까지는 이제 합리화 공사라고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는 공장을 뜯어서 이제 거기다가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하는 거였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새로 짓겠다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공장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이제 고용의 폭이 이제 커지는 거고요. 아.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거기에 있는 전문 기술직 인력의 신규 채용도 합의를 했죠. 네. 그럼 이제 고용이 이제 확대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가장 고민이었던 고용 문제가 좀 상당히 임금 협상이었지만 해소가 되면서 신규 공장을 지으면서 네. 기존 공장을 전기차로 바꾸면 네. 이렇게 전기차는 아무래도 부품이 적고 하니까 인원이 좀 인원을 줄어들죠. 축소해야 되는 이슈가 생기는데 네. 기존 거 냅두고 네. 전기차 공장 새로 지으니까 네.
그 노조 쪽 입장에서는 네. 좀 훨씬 나은 선택이었다. 그렇죠. 아하. 거기에다가 요즘 이제 전기차 문제를 하게 되면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데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이제 PT 사업부라고 해가지고 무슨 사업부요? 엔진 변속기, 예. 파워트레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뭐 엔진 변속기를 생산하는 그런 공장들, 네. 그리고 엔진 변속기 이제 그 블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크랭크샤프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주는 소재 사업부가 또 있습니다. 그 세 군데가 지금 가장 전기차가 들어오는 만큼 이제 일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지금 문제 계속 주장이 됐던 게 이제 신규 사업을 빨리 유치를 해라. 그리고 이제 물량이 줄어들면은 공장이 지금 필요 없잖아요. 그쪽에서는 예. 네. 이게 엔진 변속기를 만들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유휴부지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예. 그 공장이 쓸모가 없어지기 예, 때문에. 예. 그러면 그 유휴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다 이제 이 한 방에 해소가 된 거죠. 전기차로 쓴다. 그렇죠. 전기차 공장을 신설하겠다 그러면 예. 이제 그 유휴부지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통으로 이제 다 터가지고 전기차 공장으로 아하. 전용 공장으로 하자. 그게 그럼 기존에 쓰던 거를 전기차 공장으로 바꾸는 거네요. 기존에 쓰던 이렇게 그 자동차 공장을 보면은 자동차 공장 안에 조그만 공장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의장 라인이라고 하고 있고요. 의장 공장 이렇게 자동차 조립하는 거. 네. 조립하는 거를 전기차 전용으로 조립하는 공장을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번에 발표한 건.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앞으로 줄어들 수 있는 뭐 부품. PT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혹은 뭐 물류 창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줄어들 가능성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통으로 해가지고 자동차를 조립할 수 있는 공장을 새로 하나 짓자. 그걸 그런 거기 밀고 때문에. 네, 전기차를. 그렇죠. 이번에 그래서 전기차 공장 발표는 됐는데 네. 이거 어디다 뭐 어떻게 짓느냐가 구체적으로 안 나왔잖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나오지가 않은 게 예. 이게 실제로 지금 짓게 되면 이건 뭐 아직까지는 이제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요게 합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올해 말까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짓겠다는 것을 노사가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예. 그거를 확정을 하기로 했어요. 짓기는 짓는데. 네, 짓기는 짓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말 그대로 엔진 변속기라든가 뭐 이쪽 아니면 뭐 물류 창고라든가 어딘가는 지금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줄어들지도 모르겠고 예. 그러다 보니까 공장 크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 거기에다가 전기차가 지금 2025년부터 생산되는 차종을 투입한다고 그랬는데 2025년에 생산되는 차종은 아직 설계도 안 끝났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공장을 조이될지도 확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직 좀 불확실성은 있네요. 그렇죠. 어허. 저희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전기차를 공장을 어디다 지을까는 이제 전 네. 세계 판매 전략에 따라서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한국에다 짓는 거가 좋겠다 여러 이유로 네. 결정을 하면 어디에 어떻게 지을지 등등이 결정이 되고 나서 전기차 공장을 짓겠습니다. 네. 라고 발표하는 게 순서인데 네. 지금은 전기차 공장을 한국에 짓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지을지는 모르겠고 네. 그러면 이게 짓겠다는 계획을 왜 발표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네.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게 여태까지는 현대차가 전기차를 지금 생산을 어떻게 했냐면 홀류 생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기존에 있는 그 아까 조립 라인 예. 내연기관차의 조립 라인을 일부 이제 합리화 공사를 한다고 그래요. 좀 이렇게 조금 개보수 해가지고 네. 전기차를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아이오닉 5라든가 기아에서 나오는 EV6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다 그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세팅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공장에서 만들다 보니까 효율이 좀 떨어져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예, 전기차 전용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전기차 전용 공장은 레이아웃도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공장에다가 그 좀 조금 바꿔가지고 쓸 수는 없어요. 완전히 새로 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완전히 새로 지려고 그러면 공간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제 딴 데다 사서 뭐 공장을 사서 해야 되든지 예, 예. 뭐 이런 해외로 문제가 있어요. 해외로 갈 거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해외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에서는 고민을 하는 게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차를 또 공장을 부시고 하면 내연기관차 못 만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 공장이 필요하긴 필요했는데 이 공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새 공장을 그러면 만들긴 만드는데 어디다 만드느냐? 기존에 있는 공장에서 유휴부지하고 이런 것들은 최대한 확보해서 거기에다가 새로 깔자. 기존에 있는 조림 공장은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부지도 좀 쉽게 확보할 수 그렇죠. 있고.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에는 그게 어디가 유휴부지가 나올지는 나온다는 건 알아요. 네. 이제 엔진 변속기라든가 머릿속에서는 여기 안에 되겠네라고 하겠죠. 그렇죠. 네. 이제 있죠. 엔진 변속기는 어디에 있는데요, 지금? 울산 공장 안에 있습니다. 있겠죠. 울산 공장 안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략적으로 후보군들은 나와 있는데 네. 후보군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다 전기차 공장을 신설을 한다 그러면 예. 그럼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거기를. 그렇죠. 그럼 예. 거기도 노조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예. 그분들하고 합의를 하고 뭐 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발표를 그냥 당장 못할 뿐이지 그런 과정을 올 말에 연말까지 하겠다는 거죠. 근데 들으면서 제가 생각난 건데 원래 자동차 회사는 네. 공장을 새로 신설하거나 그러니까 일종의 설비 투자인데 네. 그거를 노사 합의로 항상 합니까? 그게 현대차가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다 그렇게 합니까? 뭐 독일하고 이쪽에서는 뭐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안 하는 데들도 있고요. 뭐 노동조합 없는 데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현대차 노사가 그 어떤 그 공장을 뭐 변경을 한다든지 신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노사 합의를 하도록 단협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네.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노사가 같이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노사 협의 과정이 안 나와 있으니까 확정을 못 짓는 거죠. 어디다가 어떻게 그렇겠네요. 짓겠다. 근데 그래서. 어떤 공장에 일감이 줄어들 수는 있는데 네. 아예 일감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무슨 엔진이든 뭐든. 네. 그럼 그걸 밀고 자동차 공장을 지으면 네. 엔진은 어디서 만드냐 하는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공장이 엔진 공장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엔진 공장도 있고 변속기 공장도 있고 그 안에 생산 라인도 여러 개가 있기 그중에 때문에 일부 줄이면 되니까. 네, 그 중에 좀 물량이 줄어드는 쪽을 갖다가 한쪽으로 딴 쪽으로도 옮기고 그 공장을 좀 그 활용하자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아니면 노조 지금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기는 조금 애매한 거죠. 그쪽 노조들하고 같이 협의를 또 얘기를 해봐야 해야 되니까. 되니까. 네. 그러면 그거 여쭤보죠. 이게 그러니까 이 전기차 전용 라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들은 그 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차도 전기차로 간다고 했으니까. 근데 해외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공장 만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국내에서 만들기로 의사를 바꾼 게 네. 결정을 바꾼 게 네. 배경이 뭡니까? 뭐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게 이제 요것도 이제 경제성인 측면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보안 측면도 있습니다. 보안.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테슬라하고 이런 데들도 그렇고 폭스바겐이나 이런 데들도 그렇고 전기차 생산 공정은 굉장히 보안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아직도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아무도 검증을 못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바꾸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만약에 노출이 된다 그러면 경쟁사에서 이제 굉장히 쉽게 어부지리로 이제 그거를 얻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보안이 좀 상당히 중요한데 해외 공장은 사실은 보안 쪽으로는 조금 취약할 수가 있죠. 그렇겠죠. 또 이제 우리나라 공장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국정원이나 이쪽에서도 지금 산업 스파이 뭐 이런 거 보호해주고 이런 예. 기능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유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하. 네. 그리고 또 이제 국내가 굉장히 좋은 게 테스트 베드로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테스트 베드입니다. 우리나라가 네. 신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희한한 신상품들이 나왔을 때 이 테스트를 제일 잘해주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만들어서 다시 갖고 들어서 판매를 해서 테스트하는 것보다는 네. 국내에서 생산해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하는 것들이 낫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보시면 뭐 일본도 그렇고 독일 자동차 회사들도 그렇고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그렇고 전기차 공장들은 다 자기네 핵심 공장에다가 꽁꽁 숨겨놓고 지금 네. 개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중국 공장은 어떤 의미예요? 그러면
테슬라 중국 공장은 지금 페어먼트하고 이쪽에서 실험 다 끝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수평전개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이미 이제 우리는 시스템이 다 완벽하게 구축이 됐으니까 네. 그 미국에서 지금 그 실험적인 일들을 해봤고 그래서 그게 다 됐으니까 이제 이거를 전 세계에다가 이제 퍼뜨리는 거죠. 시장 확장을 위해서. 그래서 뭐 그 기가 상하이라든가 아니면은 기가 베를린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장 쭉 짓는 거죠. 일단은 자국에서 먼저 다 그렇죠. 하다가 테스트 해보는 거죠. 하다가 우리나라도 그럼 지금 전기차 공장을 국내에 짓긴 하지만 양산을 해야 될 때가 되면 다 해외로 옮겨가는 게 언젠가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 시장하고 이런 것들이 수요가 좀 굉장히 틀리고요. 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현대차도 그렇지만 그 현대차에서 개발한 모델이 국내에서 안 팔리는 모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지화 모델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굳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 가지고 판매를 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런 현지화 모델들은 현지에서 그냥 생산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에서 전기차 공장이라든가 완성차 그 내연기관차 공장을 굳이 국내에만 있을 필요는 없고요. 경쟁에 따라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겠네. 자동차 공장은 경제성하고 이 보안하고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공장을 하는데 뭐 나중에 되면 이제 경제성 따라서 이제 가겠죠. 전기차 공장을 지으면 네. 왜 이제 그동안 현대차의 공장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해외 나갈 때도 그렇고 뭐가 하나 나가면 이렇게 줄줄이 가죠. 줄줄이 따라가잖아요. 줄줄이 부품 업체들까지 그 줄. 그러니까 자동차는 다 근처에 이제 부품 회사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큰 형님이 나가면 네. 쫙 따라 나가는 그런 항상 구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전기차도 그런 식으로 될까요? 그러니까 이 국내 공장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만약에 나갔다 그러면 그 부품 업체들이 이렇게 쭉 따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전기차도 그렇고 자동차들이 이 하드웨어가 덩어리들이 커요. 덩어리들이 크다 보니까 딴 데서 멀리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게 되면 물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래서 최대한 가깝게 이제 놓는 것이 이제 사실은 비용적인 그 측면에서 되게 좋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도 기가팩토리 안에 배터리 공장이 안에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배터리는 처음에는 배터리 요만한 셀인데 이거 갖고 와가지고 패키지로 만들면 굉장히 무거워지고 예. 그럼 트럭에 한두 개뿐이 못 실어요. 그럼 이걸 갖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 안에다가 배터리 팩 공장까지 지금 테슬라 하고 있는 거고 네. 마찬가지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배터리 팩하고 예. 이제 P 모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파워 일렉트릭 그 이렇게 모터하고 하는 그런 그 뭐 이렇게 충전 시스템하고 이런 것들 네. 그 덩어리 이제 이거 큰 덩어리거든요. 그런 것들은 공장의 최대한 지근거리에다가 완성차 공장의 지근거리에다가 짓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유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도 아마 그런 것들은 좀 불가피하게 해외 진출을 하면 그런 업체들은 같이 갈 수밖에 없겠죠. 처음부터 너무 훅 들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시간이 아주 많지는 않아서 중요한 얘기 좀 듣고 네. 또 재밌는 얘기도 섞어서 듣고 그럼 네. 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세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세요. 뭐 이번 노사 협상에 있어서 재밌었던 다 이거. 이번에 무분기로 네. 4년 연속 합의됐는데 어. 왜 안 하세요? 그 파업을? 파업이요? 어. 그게 이제 그건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라서 제가 뭐 단언 들여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네. 일단 여기 의미는 제가 크게 한 세 가지로 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현대차 노사 관계가 이제는 레벨업을 할 시기가 이제 왔다는 것이죠. 예. 그게 이제 우리 현대자동차 노조가 1987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한 35년이 지났잖아요. 예. 한 세대가 일단 지났거든요. 네. 그리고 노동조합이라는 게 뭐 유럽이나 이쪽에서도 보면 노동조합 역사를 보면 1세대하고 한 2세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투쟁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게 노동조합이 생긴 게 처음에 이제 화나서 굉장히- 만들죠. 그렇죠. 보통. 열받아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만들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1세대는 굉장히 투쟁적이다가 네. 조금 지나면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이 관계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도 독일 금속노조가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 임금 관련해서 파업한 지는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되거든요. 파업을 안 해요. 이제 그러니까 임금 관련해서는 그리고 거기는 이제 노동권 관련해서는 그 뭐 얼마 전에 주 28시간으로 예, 좀 예. 노동 시간 줄이자 뭐 이런 것들 주장하고 막 이제 그런 걸로는 이슈를 하는데 임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이제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여태까지 임금이 굉장히 중심이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임금 협상을 보면 굉장히 방점이 임금에도 사실 임금도 예, 뭐 예. 있지만 뭐 언론에도 지금 계속 나와 있잖아요. 임금보다는 방점이 뭐냐면 신규 공장, 신규 공장, 예, 그리고 신규 채용, 고용의 유지.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조합이 생각이 좀 이렇게 노동조합도 그렇고 현장에 있는 우리 조합원들이 생각이 조금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좀 진화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게 굉장히 지금 4년 연속 무분규라고 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네. 처음에 무분규를 했던 2019년도가 네. 굉장히 강성 노조였어요. 그랬다 무분규로 타결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선거에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용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노조가 이제 들어와서 예. 2년 연속 그래서 총 3년간 무분규를 했어요. 네.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야 이 너무 실용주의 약하다 그래가지고 다시 다시 강성이 됐어요. 들어와. 아까 강성하고는 또 다른 강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정치로 보면 이거죠. 그 뭐 정당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 더불어민주당 한번 했더니 안 되니까 뭐 저기 그렇죠. 네, 네. 국힘 막 국힘 왔다 갔다 하는 했다가 거죠. 그러다 안 되니까 또 다른데 그래서 이번에는 정의당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예. 네. 아까와는 또 다른 강성이 됐는데 예. 이 집행부에서도 무분규로 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강성과 실용과 강성이 사실은 하는 패턴이 비슷했다는 거죠. 그 파업 없이 했으면 인상률이 네. 임금 인상률이 과거보다 낮았습니까? 아니면 뭐 임금을 안 올리더라도 성과급을 주고 뭐 일회성 성과급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노조가 뭐 변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네. 어차피 파업할 거 파업하면 이만큼 들어줄 거 네. 처음에 그냥 이거 하자 이때 보자 네. 그렇게 해서 그럽시다 그래서 한 거일 수도 있고 즉 회사가 후하게 한 겁니까 아니면 노조가 약해져서 결과적으로는 적게 받았습니까? 노조가 야. 약해져서 적게 받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회사가 이번에는 그 노조에서 요구하는 거를 사실은 16만 원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는 뭐 다 협상해서 그렇겠지만 그거 다 받겠다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네. 근데 16만 원 요구를 했는데 그거보다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생각한 것만큼은 좀 이렇게 좀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성과금, 경력금 명의로 해가지고 짜잘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현금성으로 예. 들어오는 그런 그 것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현장에서 봐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과거보다 것이고요. 제공하는 제한이 그렇죠. 분규 당시보다도 회사 측도 좀 다소 후해진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해가지고 수당 뭐 한두 개 더 이제 파업하고 그러면 수당 한두 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더 받고 그랬었는데 네. 최근에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파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얻어지는 것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업해서 힘드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노력에 비해서 이제 성과가 없다. 이런 불만들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모양이네요. 뭐 회사에서도 뭐 대충 만족하니까 무분규 합의.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회사는 되겠으나. 조금 제한했다가 파업하면 이만큼 주고 끝내고 이거 아니라 처음부터 대략 한 이만큼 제공하고 그래도 관성이 있어서 파업을 하면 조금 더 하지만 별 차이 없다. 이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죠. 이거나 이거나 비슷한데 그냥 넘어가시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게 그 정서가 그 지금 돈도 중요하지만 예. 뭐 고용이라든가 고용이 미래라든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예. 항상 신사업에 대한 요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신사업에 대한 요구가 이번처럼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나온 경우가 없었죠. 알겠습니다. 아니 2019년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19년에 현대차 노조가 고용안정위원회 뭐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그때도 했었죠. 네, 그때 하여튼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무슨 고용 리포트를 냈어요. 노사가 같이 해서 뭐 이렇게 외주를 줘가지고 냈는데 앞으로 전기차로 자동차 시대가 바뀐다. 네, 예. 그러면 고용이 얼마나 줄어들 거냐? 그걸 이제 서베이한 거예요. 네, 예. 근데 거기서는 미니멈 20%, 맥시멈 40% 아. 고용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노사가 그거 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예전 같으면 노조가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야 이게 되게 이 문제가 하여튼 여기 자동차 업계의 고용 문제는 고용의 문제다. 상당히 심각한 영향 미치긴 하겠구나. 그런 생각, 그러겠죠. 그러겠죠. 들었거든요. 그때 리포트 만드신 거 아닙니까, 대표님? 네, 그때 제가 만들었죠. 평균 한 30% 정도가 네. 대략 줄어들 거다. 그게 이제 전기차가 어떤 방향으로 설계가 될지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하는데 네. 내연기관을 만드는 그런 인원보다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능이 틀려져요.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 변속기, 샤시 이게 이제 내연기관차의 3대 핵심 기술이라고 예, 하는데 예. 이게 다 쇠를 깎아가지고 조립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전기차에 가면 이런 쇠를 깎아서 조립하는 부품들은 거의 없어지고요. 이제 다 전자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만드는 방식이 틀려지죠. 예. 그러니까 기계 산업에서 전자 산업으로 이제 과도기의 제품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아이오닉 5하고 이런 것들이고 앞으로 이제 한 4년 후에 이제 투입될 모델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5년부터 투입된 데는 제네시스하고 이쪽은 이제 완전히 거기는 컴퓨터예요. 그리고 지금하고도 구조도 완전히 틀려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드는 방식도 틀려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지만 만드는 방식을 지금처럼 쇠를 깎아서 조립하는 방식이 아니고 전자제품 만들듯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거기 근로자들도 그렇죠. 예. 이번에 임금 협상 했을 때 합의 안에 있는 건데 이제 다들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문구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교육 훈련하고 직무 전환 이런 얘기들이 들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기차는 지금 있는 인원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전기차를 만든다 그러면 네. 전기차 못 만들어요. 앞으로는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배워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전자제품화를 그렇죠,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기계 부품을 만들든 실력 가지고는 이 숙련 가지고는 이제 못 만든 거죠. 기계 부품은 사실은 우리 현대자동차에 계신 분들이 예. 세계 최고의 수준이거든요. 손기술이라든가 숙련도라든가. 뭐 이렇게 그거라면서요. 이렇게 딱 손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매뉴얼을 이만큼 돌려야 되는데 요 정도 돌리는 게 딱 맞는 거다. 그게 손맛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이게 이게 들은 얘긴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초밥 하시는 분들 이렇게 초밥하다가 딱 하면은 밥알 몇 개 이렇게 들어가신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현대자동차에서는 계신 분들은 이게 볼트를 이렇게 조이는 공구를 임팩트라고 그러잖아요. 예. 임팩트를 딱 한 다음에 끝에 그리고 딱 한 번 돌려요. 이게 뭐냐면 이 체결압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살짝 약한 것 같은 거야. 네. 그 감이 딱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토크렌치라고 그래요. 검사를 해보면 네. 딱 맞아요. 이게 이제 손끝에서 나오는 실력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하세요. 현대자동차가. 그러다 보니까 내연기관차에서는 품질이 좋죠. 사실 뭐 우리 현대차하고 기아차에서 나온 차가 예. 거의 지금 일본하고 미국 차들보다는 지금 품질 수준이 좀 예. 그 조립 품질에서는 조금 그 앞서고 있고요. 예. 그리고 거의 독일하고도 거의 비등할 정도로 지금 그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설계하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제조 당시에 조립 품질이 좀 상당히 좋은 이런 손기술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전기차로 가면서 이런 기술들을 하나도 못 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기차를 만들려고 그러면 배워야 되는데 네.
여태까지 별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이번 합의가 뭐냐면 그런 거 하자는 거거든요. 이제 가르쳐 줘라 배울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태까지는 그냥 내연기관차 만들고도 그냥 네. 크게 문제 없었는데 이제는 전기차 안 만들면 안 되겠더라. 이미 지금 뭐 EV60이라든가 아이오닉 5라든가 이런 것들 전기차가 지금 울산 공장에서도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예. 또 뭐 G80도 지금 전동화 모델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봤더니 야 이거는 우리가 지금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못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걸 이제 밖에서 해갖고 들어와요 부품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덩어리로 만하게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런 식으로 덩어리로 이제 모듈이라고 그러는데 덩어리로 자꾸 외부에서 해갖고 들어오면 전동화보다는 사실 이게 더 문제겠다 하는 의식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야 전기차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전장 부품들을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좀 하자. 이런 의식들이 좀 많이 있으시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현대차의 노조가 되게 순해졌다. 뭐 파업 잘 안 하고 순해졌다는 순해졌다 이상을 하여튼 뭐 무분규로 이렇게 한다는 것과 전기차로 변환하면서 말씀하셨던 대로 뭔가 고용이 줄어들 것 같은 위기감이 있어요. 그 두 개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기차 말씀하셨던 대로 전기차는 기존의 지금 내연차보다 부품이 훨씬 작아요. 네. 뭐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부품이 한 40%밖에 안 들어간대. 40%가 적대. 그러면 이론적으로 한 40%는 고용이 필요 없다는 뜻이잖아요. 조립하는데. 네. 그럼 그만큼 사람이 줄어드는 건 네. 명확관한 일인데 노조가 왜 어떻게 태평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근데 그건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그거는 할 것 같은데. 싸운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가? 그렇다고 다시 전기차 안 만들 수는 없고 그렇죠. 싸우면 싸울수록 바깥에서 조립해서 이런 요만한 덩어리 4개 갖다 드릴 테니까 이거 조립하세요라고 하는데 현대차 노조에서 싫어요 그러면 밖에서 훨씬 더 저렴한 근로자가 4개 다 조립해서 덩어리로 와서 이거 붙이기만 하세요 한다고요. 그럼 더 줄어들겠네. 싫어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또 이것까지도 다 붙여올 테니까 여기다 넣어주기만 하세요. 그럼 이것만 하면 한 병이면 되잖아요. 그럼 사실상 지금 바깥에서 이렇게 모듈로 온다는 건 그래. 사실상 외주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원가가 더 절감되겠죠. 근데 그걸 안 하면 오히려? 안 할수록 일이 줄어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이 없지 않나 싶기는 해요. 어떤 네, 분위기라고 뭐 봐야 됩니까? 예.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 모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아까 뭐 이렇게 덩어리로 붙여가지고 들어오는 비율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는데 전기차에서는 아예 그냥 통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저렇게 계속 돼서는 이제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야 나중에는 우리는 현대차는 그런 껍데기만 만드는 회사가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좀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현대차가 영업이익이 계속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야 돈 되는 것들은 다 밖에서 만들어 갖고 오고 우리는 돈 안 되는 그냥 통으로 갖다 끼우기만 하면은 이게 나중에는 일자리 문제도 있지만 나중에는 이게 회사가 돈을 벌어야 우리가 임금을 많이 돈을 요구를 할 텐데 그런 불안감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여태까지는 쭉 쌓여 왔다가 예. 지금 이번에 올해 아마 임금 협상에서 좀 그런 것들이 좀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임금 협상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 새로 짓는 것들도 의미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거기에 교육 훈련하고 직무 전환을 하자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배워서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예. 것들은 그 신규 충원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전문 인력의 신규 충원이에요. 또 우리가 못하는 일들 예, 이런 예. 데들은 저희 어디 마이스터고나 이런 데 출신들 진짜 그 학교에서 이거 전문적으로 공부한 친구들 데려다가 또 하자.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고용을 지키는 문제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영업이익을 좀 늘려서 돈 되는 일을 우리가 좀 많이 예, 하게 되면 예. 이익도 늘어나고 그러면 현대차의 미래도 밝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고려들도 있죠. 고용은 지금부터 줄어들면 줄일 수는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일감이 좀 적어요. 네. 그러나 정규직으로 들어오셨잖아요. 네. 노조들은. 그럼 막 자를 수는 없어. 그러면
기계적으로는 고용이 유지되는 건 아닙니까? 기계- 걱정하시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노조에서는? 그게 사실은 이번에 GM이라든가 쌍용차를 보면 거기 딱 나오는데 네. 거기도 지금 기계적으로는 유지는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무급휴직을 해요. 그러니까 판매량이 없으니까 차가 안 팔리니까 무급휴직으로 해놓고 막 이렇게 하고 교대조도 2교대를 돌리다가 한 개 교대를 그냥 통으로 휴가를 막 6개월씩 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회사에서 뭐 요구를 해가지고 고용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차를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려야 이게 우리가 일거리가 계속 있어야 고용이 유지된다 이런 좀 생각들도 좀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현대차는 또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 그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지금 최근에 거의 한 1년에 한 2,000명 이상씩 계속 퇴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뭐 한 앞으로 한 4, 5년 정도 계속 유지될 거거든요. 계속 퇴직하는 흐름이 이어지는군요. 그러니까 네. 위해가 많군요. 위해가. 네, 위해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 인구 구조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배불뚝이처럼. 지금 하는 거는 위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계속 나가니까 퇴직자들 나가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그 전기차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필요 인원들이 조금 줄어드는 게 지금 추세가 거의 비슷하게 맞고는 있는데 네네. 요게 한 4년 5년 후쯤 되면 네.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한 4년 5년쯤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아야 예. 그 이후에 이제 퇴직 안 하시는 분들 남아 계시는 분들이 예. 이제 고용이 확보가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 임금 협상에서도 나온 게 2025년 이후에 양산이거든요. 전기차? 예, 전기차. 그 공장 하는 거든요. 그럼 예. 그때 가서는 이제 생산 인원들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지켜지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더 그때 뭐 차가 더 잘 팔린다든가 그러면 예. 오히려 신규 충원을 그때 가서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그 고용이라든가 이런 고민보다는 한 3년 후, 4년 후에 대한 고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기차로 뭐 당연히 이제 방향이 전기차로 가는 방향이죠. 근데 요즘 이제 유럽도 보고 네. 전쟁 이후에 네. 보면 뭐 그렇게 조금 빨리 가야 되냐. 네. 그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야 내연기관차도 좋은데 내연차도 좋은데 뭐 네. 일단 좀 쓸 만큼 써보자. 전기차로 가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지겠습니까? 지금 현대차의 분위기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현대차 분위기는 뭐 최대한 늦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들이 사실 있죠.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가 내연기관차를 생산하는 기술이라든가 생산 인력들은 지금 뭐 거의 세계 최정상급으로 지금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요걸 그냥 유지하면서 만드는 게 사실은 수익성이 굉장히 좋죠. 근데 전기차는 해보지도 않은 길이고 그리고 또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굉장히 불확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고민인데 이번에 그 이탈리아에서 그 알프스 이탈리아 쪽에 만년설 무너졌잖아요. 네. 보셨죠? 예. 만년설이 왜 만년설이죠? 만년 동안. 그러니까 만년 동안 있었던 눈인데 네.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게 그 정상 부분이 10도 이상 올라가면서 이게 무너져 내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지구온난화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 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금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반대하는 세력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구 온난화를 막으려고 하면 결국은 이제 내연기관차는 이제 줄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또 한 2시간 얘기해야 되는 건데 전기차가 사실은 이게 친환경차냐, 뭐 만드는 그런 논란이 있죠. 만드는데 그런 뭐 논란이 탄소 있죠. 많이 들고 예, 뭐 예. 전기 잡아먹는 귀신이고 다 뭐, 따져보면 그저 그렇더라. 네. 그런 그 논란을 한 2시간 동안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어쨌든 전기차로는 갈 수밖에 없는 게 불가피하고요. 예. 그리고 현대차는 지금 2030 전략이라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네. 거기 보면 이제 현대차는 고급 차종은 다 전기차로 가는 간다. 걸로. 네. 간다. 고급차는 전기차로. 네.
전기차가 고급차예요 원래? 아, 그러니까 이게 제네시스하고 요거는 100%다 전기차로 가는 거고 아. 그 밑에도 이제 고급 차종들은 대형 차종하고 고급 차종 위주로 전기차로 아무래도 전환하는 소비자들이 돈 좀 쓰고 싶은 소비자들은 다 전기차 살 거라는 생각에서. 그렇죠. 그리고 전기차로 가면 또 좋은 게 자율주행 기능이 거의 장착되어 있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고급차는 다 전기차로 전기차로 갈 수밖에 가고. 없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거죠. 부가가치가 높은 차들은 전기차로 다 가기 때문에 네. 전기차를 내부에서 만들어야 회사가 돈을 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렇겠네요. 상황이죠. 그리고 외국에서도 다 그렇지만 음흠. 중소형 차들은 내연기관차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거의 이 옛날 개념과 반대인데 네. 옛날에는 조그만 차가 전기차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지금 조그만 차는 전기차로 갈 이유가 별로 없고요. 아. 어차피 기름 덜 먹으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차값이 비싸더라도 대형차, 고급차 이거는 전기차로 다 가고 예. 중소형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그 이제 태평양 그 저기 그 동남아 지역이라든가 예. 아니면은 뭐 아중동이라든가 이쪽에서 좀 많이 이제 앞으로 사용이 될 거고 그럼 이제 부가가치가 굉장히 낮은 차들은 내연기관으로 이제 남아 있을 거고 예. 그런 예.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조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전기차 공장을 확보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죠 이번에. 합의가 잘 됐고요. 결론이 19일 날 찬반 투표가 나오는데 잘 돼야 되는데. 찬반은 노조에서 반대할 노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 조합원 투표를 하거든요. 네. 예. 거기에서 이제 아, 부결이 나면 다시 협상 다시 다시 해야 전기차 되고. 국내 공장 신설을 포함한 그 패키지가 예, 통으로 합니다. 통으로 찬반. 패키지를 하고. 네. 찬반으로. 네. 아. 그 연구직들 같은 경우는 네. 이슈가 뭐예요? 연구직은 이것도 조금 이제 복잡한 문제인데 지금 자동차가 이게 전장화와 컴퓨터화가 되면서 예. 기존에 있는 기계 쪽에 관련된 연구원들은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할 일은 줄어들고 있고 그렇겠네요. 새로 이제 하면은 IT하고 이쪽 개발 그쪽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뽑아야 되는데 네. 임금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전부 네이버나 이런 데는 훨씬 더 많이 받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뽑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연봉제가 아닌가 보죠. 호봉제. 호봉제로 동일 임금이죠. 네, 그래서 네. 이번에 임금 협상에 이제 그것들을 보완하기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년 3월까지 보완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임금 체계하고 이런 것들도 이번에 포함돼 있죠. 그래서 이것들도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 연구직들의 임금 체계를 바꾸는 게 이번에 있습니까? 연구직들도 있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직군별 임금 체계도 이번에 좀 건드리는 걸로 이렇게 좀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좀 더 회사가 재량을 할 수 있도록. 아니요, 이제 노사가 이제 같이 공동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금 체계가 좀 복잡합니다. 기본급이 있고요. 네. 수당이 굉장히 많이 붙어요. 네. 수당이 굉장히 많이 붙고 이게 직종별로 직군별로 또 붙는 수당들이 다 틀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살짝 편차도 발생하고 예.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통폐합해가지고 좀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여태까지 나왔었는데 다들 내가 조금이라도 덜 받는 상황이 될까봐 반대를 했었죠. 이제 합리적으로 바꿔야 될 기회는 마련이 됐죠 이번에. 대표님이 이제 오랫동안 네. 그 현대차 쪽 분들하고 쭉 만나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뭐 고민도 많이 듣고 하셨을 텐데 현대차를 포함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네. 지금 제일 걱정해요. 우리 이게 여기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니까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조금 이런 부분은 앞으로 걱정이다 이런 거 뭐. 그게 자동차 말씀 산업이 지금은 융합 산업이 되고 있거든요. 예. 옛날에는 기계 기술만 갖고 있으면 사실은 요 기계 기술 갖고 있고 이게 잘 만들면 완성차 회사든 부품사 회사든 이거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기계 부품이 이 전기차가 되면서 전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화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추가가 됐고요. 예. 여기에 막 자율주행되고 뭐 요새 통신 들어오고 막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게 자동차가 완전히 그 뭐 종합 예술처럼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네.
이 자동차를 하려면 이제는 인공지능부터 시작해가지고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완성차는 솔직히 저는 큰 걱정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완성차는 여력도 있고 예. 자금 여력도 있고 또 조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응하면 대응하는데 문제는 부품사들이 예. 이거를 따라오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좋은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우리는 이제 경영 전략 이렇게 좋은 전략. 그래서 현대차는 2025 전략, 2030 전략 예. 이런 거 내놓은 것처럼 부품사는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겠다는 경영 전략이 좀 좋아야 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전략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실행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실행하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전략이 2019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예. 전략에 대해서 검토가 끝났고 이제는 실행 단계예요. 그리고 이번에 합의한 게 사실은 노사가 앞으로 이렇게 예. 잘 가자. 전기차 내부에서 만들고 직무 전환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새로운 뭐 전기 관련된 일도 좀 하고 이걸 하자고 합의를 한 건데 문제는 부품사들은 아직 전략도 명확히 정리가 안 돼 있는 회사들이 일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데들은 좀 굉장히 서둘러야죠.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한 10년 정도 지금 늦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벤츠가 회장이 2012년도에 이미 자동차는 소프트웨어로 움직인다 선언을 했고요. 예. 폭스바겐하고 이런 데들도 2014년도부터 이미 전동화 사업 계획 다 발표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는 한 5, 6년 정도 늦었고 그 부품사들은 지금 아직까지 이 대응을 못 하고 있는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전기차로 가는 거? 그렇죠. 그럼 지금 전기차는 어떻게 만들어요? 지금 전기차들은 그래서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배터리하고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다 대기업들 기술로 지금 활용해서 쓰고 있죠. LG 뭐 SK 그거야 뭐 그렇고. 네. 그럼 이제 이런 부품들을 이제 양산이 시작되면 이제 볼륨이 늘어나게 되면 부품사들 협력업체에서 이걸 만들어줘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빨리. 그게 아, 지금 기존의 엔진 계열 자동차 자동차 부품 부품 회사들 업체들. 그런 데들도 그렇고요. 네. 자동차 부품의 모든 부품들이 이제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뭐 옛날에 서스펜션이라든가 이런 거 만드는 데들도 거기에 센서 다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서스펜션이 벤츠에서는 이번에 나온 게 우리는 코일 스프링 쓰고 있거든요. 근데 예. 벤츠에서는 유리 섬유로 서스펜션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제품들로 바뀌는데 부품사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생산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개발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예.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이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품 회사들이 많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아예. 망하겠는데요? 예. 지금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예. 부품 회사 구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요. 예. 엔진하고 변속기 회사들 지금 문 닫는 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지금 그 나중에 청산하면 남은 게 없으니까 네. 뭔가 지금 자산이 남아 있을 때 빨리 청산하자. 그래가지고 네. 지금 일본에서는 답은 지금 없을 것 청산하고 같은데. 있습니다. 마차 만들다가 엔진 자동차가 되는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옮기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본 말 안장 만드는 회사를 뭘 어디다 쓰겠어요? 일본처럼 그렇게 예. 포기하는 회사들은 지금 잔존 가치가 그나마 남아 있을 때 빨리 청산하자 이런 예. 분위기로 일본은 그렇게 가고 있고 예. 예. 독일하고 이쪽은 정부에서 지원해줘가지고 같이 공동 연구 개발하고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인더스트리 4.0 있잖아요. 예. 인더스트리 4.0이 사실은 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가지고 부품사의 능력들을 부여해주자 하는 게 독일 전략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전략이죠. 큰일이네요. 오늘 들은 얘기 중에는 전반적으로는 퇴사하는 인력이 다행인가? 뭐 인구 그래서- 구조가 얼핏 맞아서 네. 전기차 혁명이 앞으로 20년 전에 왔거나 30년 후에 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럼 엄청나게 싸웠겠지. 어쩔 뻔했어요. 엄청나게. 지금은 예. 마침 어. 나 정년퇴직인데 내가 할 일이 역사로 사라진다네라고 하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죠. 스무드 되고 굉장히 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그나마 진짜 다행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슬슬 좀 전기차 생산으로 좀 빨리 예. 적응을 하면 예. 될 건 같은데 문제는 부품 업체들은 그건 뭐 각자 도생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쉽지는 않겠네요. 부품 자체가 많이 안 쓰인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열어보면 뭐 없잖아요. 별로. 뭐 그렇기도 하죠. 그렇기도 이제 하죠. 엔진룸이 없어집니다 이제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현대차 노사고용안정위원회 자문위원 네. 어그로믹스 백승열 대표님으로부터 요새 현대차 속사정 좀 잘 들어봤네요. 고맙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물러가고 퇴근길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내 ETF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으로 출시할 수 있는 투자 위더 스타 그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영광의 4인은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준, 이승원, 최호균, 임재환. 총 상금 5천만 원을 가져갈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투자 위더 스타 파이널 라운드를 기대해 주십시오.